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5분입니다. 아, 들국화님, 윤석열 사진 좀 치워달라고. 꿈에 나올까 겁난다고. 예. 어, 여러분들, 아무래도 불만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흐릿하게 하거나 색깔을 바꾸거나 하는데, 그래도 싫으신가 봐요. 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요, 예. 동훈이 쫄았다. 점점 달아오르는 한동훈 탄핵 분위기입니다. 자, 참 보면 이 한동훈의 입은 경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죠? 도대체 품격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냥 쌈마이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글쎄, 뭐 기껏 해봤자 그 종편에 나오는 패널 정도라고 하면은 딱 될 것 같아요. 장예찬 뭐 이런 거, 뭐 그런 수준에 딱 어울리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장관의 자질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책이나 어떤 정책이라든지 뭐 어떤 국가의 어떤 행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기보다 오로지 말싸움에서 이기겠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 나온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죠. 이런 사람들은 글쎄 제가 볼 때는 국정을 맡아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하튼 최근 들어서 이 한동훈의 입이 더 험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지금쯤 되면은 좀 기가 죽을 때도 됐는데, 아니, 기가 죽어야 되는데, 그게 예인데, 오히려 더 기고만장해서 설치는, 분명히 자기가 주장하던 게 백일하에 아니라고 드러났잖아요.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구속할 만한 사유가 충분하다며, 그따구로 했는데 법원에서 아니라고 나왔으면, 깨갱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인간이라면. 얘는 인간이 아닌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한동훈에 대해서 반감은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을 탄핵해야 된다라는 분위기도 같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입을 함부로 털면 털수록 야, 저거 안 되겠어. 야, 저거 이번에 보내야겠다. 라는 생각들이 더 일반화되고 있죠. 제가 볼 때는 한동훈도 이 상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신경 쓰일 거예요. 근데 신경 안 쓰이는 것처럼, 나 아무렇지도 않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나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하는 이런 액션이 오히려 더 유치해 보이고, 오히려 속 보이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마치 지난번에 한동훈이 빨간색 그 펠레폰네 소스 전쟁인가 그 책 옆에 끼고 나갔던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저거 어그로 끌라고,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한동훈이 뭐 그 예술의 전당에서 누구랑 사진 찍는 그게 올라왔던데 그 사진 찍는다고 뭐 조각 같다 이렇게 기사 쓴 놈이 얼빠진 놈이 있던데 그거 역시도 사실은 뭐다? 한동훈 지가 쫄았기 때문에 안 쫄았다고 나 안 쫄았어. 나 아무렇지도 않아. 나 평정심 유지하고 있어. 나 평화로워. 이런 식으로 이런 걸 과시하려고 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그만큼 쫄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쫄 수밖에 없죠. 여기저기에서 한동훈 이번에 구속해야 한다. 아니 한동훈 파면해야 된다. 아니 한동훈은 이번에 어디로 보내야 된다. 한동훈은 이번에 탄핵으로 보내야 한다라는 얘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한두 군데가 아니야. 심지어 이준석마저도 한동훈이 탄핵될 거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책임지고 물러나거나 아니면 탄핵을 당하는 수밖에 없다. 어떻게 제1야당 대표를 이렇게 산산이 난도질할 수 있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제로 언론에서도 2년 동안 파헤쳤지만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지 않았냐. 그렇다면 결국에 표적 수사를
표적 수사라는 역풍에 마주하지 않겠냐. 역풍은 여기서 불고 있죠. 예. 왜 우리가 역풍 걱정하냐고. 권력을 가진 자가 팔자를 진 놈한테 그 역풍이 불지. 지난번에 말입니다. 박근혜 탄핵 때도 그래요. 박근혜 탄핵 함부로 하면 역풍 분다. 이딴 소리 하는 새끼들이 있었어. 그 뒤를 그냥 확 그냥. 여튼 자, 이렇게 한동훈이 위기에 처했고 탄핵을 당할 것이라는 얘기는 민주당 내부는 물론이고 이준석 심지어 언론에서도 다 공감하고 있어요. 심지어 조중동도 민주당이 한동훈을 탄핵할 것이다라는 걸 전제에 깔고 지금 기사를 쓰기 시작해. 한동훈 탄핵에 반대하는 놈들까지도 한동훈이 탄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에 깔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이 지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런갑다 할 텐데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사진 막 찍고 이러니까 뭐 저 새끼 쫄았네. 쫄니까 안 쫄은 척 안 해. 이러는 겁니다. 게다가 그냥 사진만 찍고 다니면 안 쫄았나 진짜? 라고 할 텐데 말은 또 엄청 험하게 해. 뭐예요? 누가 보더라도 쫄았는데 안 쫄은 척 하려고 지금 애써 괜찮은 척 하고 있는 거죠. 눈에 빤히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자꾸 힘을 싣고 있는 것이 추미애 장관 같은 분이죠. 추미애 장관도 한동훈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목소리를 이렇게 높이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민주당 주변뿐만 아니라 정의당들도 술렁술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제가 좀 자료를 좀 모아봤습니다. 하나씩 하나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한동훈 탄핵이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한동훈 탄핵을 국회에서 딱 얘기하신 분이 계시죠? 예, 앞으로 수사도 예. 곧 무죄다. 그건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헷갈렸습니다. 예. 한동훈 탄핵을 국회에서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민영배 의원이죠. 지난달 21일 우리 국회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검찰의 정치 공작과 투표 강요에 국회가 무릎을 꿇은 치욕적인 날입니다. 진즉부터 이재명 대표는 국회가 열리지 않을 때 제발로 법원에 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비회기 때 시간을 줬음에도 검찰은 영장 청구를 하지 않다가 정기국회를 기다렸다는 듯이 체포동의안을 보냈습니다. 이건 검찰의 국회 난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정치 파괴 행위입니다. 헌법상 삼권 분립 침해입니다. 그때 국회는 검찰의 난입을 막았어야 합니다. 제가 투표 거부를 주장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검찰의 문을 열어주고 일부는 박수까지 쳐댔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은 판사가 아닙니다. 검찰도 장관도 범죄 유무를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 국회에 와서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국회의원을 범죄자로 낙인 찍습니까? 그것도 정치 공작 수사가 뻔한데 말입니다. 게다가 한 장관은 국회 본회의장을 자신의 정치 무대로 변질시켰습니다. 무려 37분이나 발언대에 버티고 서서 난장판을 연출했습니다. 한 장관은 그렇게 자신이 검찰 독재 정권의 앞잡이임을 만천하에 고백했습니다. 2300년 전 중국 진시황이 법을 이용해 통치했습니다. 학자와 언론인을 생매장하고 책을 불태웠습니다. 주권자 시민의 문제 제기를 괴담, 가짜뉴스라 하고 공산 전체주의로 매도하고 언론 탄압 전문가를 고용해 체계적으로 여론을 왜곡하는 윤석열 정부의 작태가 꼭 진시황의 통치를 닮지 않았습니까? 법을 어긴 증거가 없는데도 법을 어긴 것처럼 이미지 조작을 시도한 것은 검찰의 체포동의안 난동이라 할 것입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법원이 그 난동을 제어했습니다. 이번 검찰의 국회 난동으로 분명히 밝혀진 것이 있습니다. 법을 이용해 왕조시대처럼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음흉한 속셈이 공공연하게 드러났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한동훈 장관은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나무일처럼 말했습니다. 사고는 자신이 치고 책임은 검찰에 떠넘겼습니다. 현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 기각,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어느 것 하나 책임지지 않는 엉터리 법무장관입니다. 우리가 왜 이 정부를 검찰 독재라고 하겠습니까?
국회가 만든 법을 시행령으로 누더기로 만들었습니다. 전현직 검사가 정부 요직을 대거 장악했습니다. 압수수색과 소환이 난무합니다. 조작, 수사, 검사, 비리 검사를 승진시키고 자기 사람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이쯤 되면 대한검국 아니겠습니까?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검찰의 나라 대한검국을 국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회에겐 이런 검찰 독재의 폭정과 폭주를 막고 민주공화국의 삼권분리 원칙을 수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검찰을 역사적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그 첫 단계가 바로 한동훈 장관 탄핵입니다.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그의 직무상 과오는 차고도 넘칩니다. 검찰 독재 맨 앞줄에 선 한동훈 장관을 탄핵해서 정치 공작과 국회의원의 책임을 물읍시다. 임명권자 대통령이 사과하고 파면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럴 일이 없을 테니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여야 간의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 있고 한 정당 안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장관 탄핵엔 반드시 뜻을 모아야 합니다. 이번에 탄핵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검찰 독재 정권의 부역자가 될 것이고 민주당은 방조자가 될 것입니다. 주권자 시민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한동훈 장관 탄핵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아, 시원하죠? 제가 뭐 더 덧붙일 것도 없을 정도로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민영배 의원의 이 발언은요, 국회 5번 발언 시간에 제기가 된 겁니다.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이 탄핵안이 발의가 된 건 아닙니다만 국회 이 의석에서 특히 본회의에서 거론이 되기 시작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빌드업을 해 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빌드업을 해가는 과정이 지금 시작된다고 봅니다. 이 빌드업을 해가다 보면요, 이달 말 정도 예산 국회가 끝날 쯤에 맞춰 가지고 한동훈 탄핵을 발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빌드업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이 검찰 특수활동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검찰 특수활동비는요, 국회 예산권 안에 포함됩니다. 국회가 이 예산 못 줘 하고 잘라버리면요, 그 예산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이 특수활동비가 왜 중요하냐, 이걸 왜 반드시 없애야 되느냐. 특수활동비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고, 검찰이 지들 멋대로 주머니 쌈짓돈처럼 그거 가지고 술 처먹는 거, 요런 데 쓴다는 거 이미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든 간에 살려놓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할 일이죠. 그죠? 안 되면은 의원들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늘어져서 이 예산을 유지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년부터는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 투명하게 기록을 남기고 공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원래 그런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저 옛날부터 그랬어요. 전 정부에서도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뭐 괜히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박용진 의원하고도 대판 싸움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자, 말꼬리를 자꾸 물고 늘어지는 거야. 그 상황에서는 말꼬리 자꾸 물고 늘어져 가지고는 안 돼. 국회의원이 기분 나빠서 안 되겠다, 이 예산 잘라버리면 잘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읍소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예산에 있어서는 읍소를 하는 거예요. 아마 박용진도 한동훈이 예산 앞에서 무릎 꿇는 거를 보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런데 오히려 더 설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산은 잘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이거 안 자르면 민주당 바보야. 그렇게 수모를 당했는데, 아니, 예산을 공개를 하라 그랬더니 세상에 그 시커멓게 색칠해놓고 공개를 해놓고 아무 이상이 없다. 그 다음에 영수증 날짜가 휘발이 됐다. 요딴 소리를 하고 있는,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으면 이걸. 자, 그래서 이 특수활동비를 잘라버려야 돼요. 근데 자르면 어떻게 되겠느냐? 불만은 어디서 터져 나오느냐면 검찰 내부에서 쏟아져 나올 거예요. 당장 특수활동비를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검찰총장인데 이원석 검찰총장 미칠라 그럴 거야. 안 그래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동훈하고 경쟁 관계인데다가
그동안 한동훈 때문에 살짝 자기가 이게 한동훈에 비해서 자기가 살짝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그 조금 뒤로 조금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원석이 아마 치고 나가게 될 겁니다. 지금은 입 다물고 있지만 이제 아닌 거지 이제부터. 자, 그래서 이거부터 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왕 보신 것 김에 그 얘기도 하나 할게요. 사실 한동훈을 가장 쫄리게 만든 사람은요, 민영배 의원보다 한동훈을 가장 쫄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다? 이 아저씨예요. 예, 앞으로 수사도 영장 계속할 거고. 기각이 곧 예, 무죄다.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예, 영장 기각은 그러니까 영장 기각 그 판결문에도 보면은 이런 것은 의심이 되지만 증거가 없다. 충족 안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이고 본안 판결에서 결정할 판사의 몫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한 것은 기각이고 예, 그 죄가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또 다른 재판장의 권한이고 권한이고. 판단이기 때문에 존중이 돼야죠. 예, 그렇지만은 저는 예, 이렇게 야당 탄압을 하고 준동을 한 음, 한동훈 예, 법무부 장관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예, 스스로 사퇴를 하든지 예,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을 시키든지 예. 안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그렇죠. 예, 제1야당 대표를 이렇게 산산이 난도질을 할 수 어떻게 있습니까? 한동훈 장관 국회에서 그 제안 설명하는 예. 거 보십시오. 예, 얼마나 날뛰었어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대통령이 져야 되는데 예. 대통령은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마치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듯 저는 한동훈 장관이 예, 깨끗하게 사퇴를 하고 잘못을 사죄하고 예, 안 그러면 대통령이 해임하고 예, 안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해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 이 박지원 이 사람도 참 오래 해먹는다. 그죠? 제가 기억하기로 이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 그 대통령 하기 전부터 참 정치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참 이 사람도 대단해요. 그죠? 이제는 좀 쉬실 때도 된 것 같은데, 여전히 지금 공천을 받겠다, 뭐 이런 생각을 못 버리고 있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설치는 이 배경이 또 재밌는 것이 박지원이 누구를 통제할 수 있느냐, 수박들의 상당수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낙연 쪽에 붙어 있는 뭐 국회의원이 한 21명 정도 되는 모양이던데 이 사람 중에 적어도 12명 정도는 박지원이 빼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효용 가치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베팅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한동훈을 탄핵하는데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실은 수박들이란 말이에요. 얘들이 또 삐딱선 타면 진짜 골치 아프거든. 그런데 뭐 박지원이 있으면 삐딱선을 못 하는 거예요. 오히려 탄핵의 분위기가 더 강해질 수가 있고 쭉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한동훈 이걸 아는 거죠. 즉 한동훈이 이번에 쫄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뭐, 바로 박지원 때문인 겁니다. 박지원이 대놓고 공개석상에서 한동훈 탄핵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말은 달리 말하자면 한동훈이 그나마 믿을 구석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수박들인데 이 수박들도 상당수는 탄핵 쪽에 붙을 거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입장에서는 쫄 수밖에 없어요. 자,
한동훈이 쫄았다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사안 중에 하나가 이거죠. 민주당이 한동훈을 탄핵하겠다. 민주당 내에서 탄핵을 한다. 뭐 이런 얘기 자꾸 나오니까 한동훈이 뭐라 하겠다? 지금 해. 지금 해. 아씨, 지금 해. 지금 해. 뭐 10월 말에 한다 그래. 지금 해. 지금 해. 요라고 나왔어. 야, 참 못돼 처먹은 놈이죠. 어떻게 이런 놈이 다 있나 몰라.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한동훈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한동훈 지가 언젠가 이재명 대표한테 비아냥거리면서 했던 얘기 제가 오늘 한동훈한테 돌려주고자 합니다. 왜 지금 탄핵 안 하느냐고요? 동훈아, 탄핵이라는 게 말이야. 비위 행위자 사정 봐가면서 네 사정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거들랑? 국회 사정에 맞춰서 하는 거지. 그죠? 예. 지는 당하고 있어야 되니까 지는 가만히 있어야 되지. 지가 어디라고 뭐 해라 마라 그러고 있어. 네 사정을 봐주게 생겼냐? 네 편리에 봐주게 생겼어? 웃기고 있네 새끼. 예. 지도 알지. 아는데 괜찮은 척. 겁 안 먹은 척 하려고 이러는 거야. 자, 지금 한동훈은요,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뭐 탄핵을 범죄자 옹호 도구로 악용한다. 누가 범죄자인데? 네가 판사야? 민영배 의원이 얘기했죠. 법무부 장관은 판사가 아니라고. 검사가 판사는 아니라고. 범죄자인지 아닌지 한동훈 네가 정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대놓고 범죄자 옹호 어쩌고 한다고? 이것부터가 이미 탄핵 사유예요. 탄핵 사유를 추가하게 되는 겁니다. 반성의 기미라고는 1도 보이지 않는, 지는 쫄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괜히 오바지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한동훈을 제 스스로 나락에 떨어뜨리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7분이고요. 자, 광고 하나 듣고 오시겠습니다.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